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재무투자 증시나치 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변동성이 오랜만에. 근데 미국 대비 계속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빠지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한 3%, 4% 더 빠지면 조금 문제가 되죠. 워낙 신용 잔고가 많아가지고. 네. 오늘 코스피가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수급은 뭐 오늘 한 주체가 뭐 대량 매도한 건 없고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한 1,000억 매도했고 코스피에서는 뭐 개인이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환율도 1,334원, 거의 1,335원 정도 네. 조금 올라갔고요. 오늘은 뭐 홍콩 증시 정도만 빠졌고 뭐 한국이랑 홍콩 정도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에서도 좋았던 게 자동차 쪽이 네. 좋더라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운수장비 섹터가 1% 정도 상승을 했고 섬유유복에서도 FNF가 3일 연속으로 좀 무섭게 빠지더니 오늘은 좀 반등해서 1.6% 정도 반등은 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많이 빠진 회사들이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네. 많이 있었는데 많이 빠진 것들은 오늘 조금 낙폭을 줄이거나 그래도 뭐 조금 플러스로 반전을 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게 업종이 8% 빠졌거든요. 원래 8% 빠질 업종이 아닌데 서울가스가 하한가 같고 삼천리가 하한가 같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2~3%씩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특이한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빠지지 않았는데 업종이 8% 빠질 일은 없죠, 보통. 네. 이 업종은 특별히 그런데 하한가가 몇 개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죠. 워낙 많이 올랐고 또 신용장도 높은 종목이기도 했는데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고 에고프로는 오늘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뭐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또 비슷한 그 이슈로 세방이 하한가를 갔고요. 에어부산이 오늘 8%대 하락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거의 8% 하락했고 진에어 제주항공이 3%대 하락했고 뭐 대부분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리오프닝이 디오프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디오프닝이요? 뒤졌어. 네, 완전 리오프닝 기대주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늘. 네. 네, 맞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진짜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1분기 매출이 3,600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2,300억이었는데 뭐 한 50%나 더 잘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을 뿐더러 800억 넘게 나왔습니다. 컨센이 300억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그 물건 저거 있잖아. 비행기표 끊고 물건 저기 무게 18kg인가 오버해가지고 20몇 얼마 내고 비행기 탔거든요. 네, 더블로 내셨네요. 내가 엄청나게 기여했네 여기에. 야.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오늘 아주 극명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올라왔던 건 되게 재밌는데 자동차가 제일 좋잖아요. 올해 이번 1분기 영업이익 1등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네, 네, 그렇죠. 삼성전자의 빈자리,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자동차가 내가 최고야 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이 투자할 건 이제 자동차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쪽은 좋았는데 극명하게 다른 쪽은 굉장히 나빴고 수급 이슈가 엄청나게 꼬였어요. 네, 네,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현대차는. 네, 그쪽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인도가 사실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인도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를 대비한다고 해서 저 젊었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중국어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중국어 공부도 했죠. 중국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지금의 중국의 자리를 뭐 인도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친구는 인도어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한다 이런 언급에 대해서 중국이 좀 반발을 하면서 긴장감이 좀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은 92년도 수교 이후에 최악의 입장 표명이었다. 대만 문제는 내정이고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26일에 한미 정상 그 회담
하는데 그 일정 동안 이제 대만 문제 관련해서 한미 간에 좀 언급이 오가지 않을까, 혹은 회담 결과문에 이런 대만 관련된 문제가 좀 언급이 된다면 향후에 중국과의 좀 관계도 조금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좀 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한 게 대만 문제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이철 박사님 모셔서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중국 쪽 의견을 종합한 것일 수 있어요. 일부러 이런 긴장감을 고조하려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에 대한 생각이. 네. 그러나 중국은 유독 딴 건 몰라도 대만은 우리나라다라는 거, 우리가 독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 우리가 독도 문제를 남들이 언급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기분 나빠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만큼 민감해 하나 보네요. 엄청나게 민감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사드 이후로 중국 건이 많이 이제 지금 많이 뭐 주식 시장 입장에서 많이 당할 건 당했거든. 그래서 추가로 당할 거는 제가 보기엔 리오프닝 수혜주하고 이런 건데, 하나 딱 걱정되는 게 히토류나 이런 거예요. 그거 못 주겠어요. 이래 버리면 어떡하지? 2차 전지는? 2차 전지에서 들어오는 그 전구체 중국에서 들어올 텐데. 그 전구체가 특히 좀 중국 비중이 높죠. 그렇죠. 예, 이거 양극재나 이런 쪽 만드는 전구체, 그러니까 원료 물질, 원료 첫 번째 가공을 거의 중국에서 한 9할 정도 한다고 보면 될걸요, 아마도. 예. 그거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좀 우려가 오늘 시장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요? 아직 제가 보기엔 우려는 아직 안 끼쳤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예, 사람들이 여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건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안 건드리겠지 설마. 네, 이전에 옛날에 무슨 무슨 요소수하고는 잽이가 안 됩니다. 네. 경유 대란 났던 거요? 네, 요소수하고는 경유 대란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자동차 그거 그 필터링하기 위해서 쓰는 디젤차, 요소수. 디젤차. 예. 예. 이거하고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카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참 부드럽게 잘 넘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미 정상회담 진행 이게 끝나면 또 별다른 특이한 언급만 없다면 또 무난히 또 우려가 네.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하고 뭐 협업을 해가지고 뭐 수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뭐 중국 신경을 좀 많이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장이 더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지노 화장품 워낙 많이 떨어졌고 항공주는 오늘 특히나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뭐 카지노 여행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그런지 오늘 그렇게 한 마이너스 1, 2% 정도 하락에 그쳤고요. 항공주에서 크게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도 한 9시 반쯤 그때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 네. 마이너스 5%에서 한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솟구쳐가지고 네,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그 리오프닝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 많이 실어 나르지도 않잖아. 네, 지금 뭐 일본 여행이 좀 많이 기여를 했죠. 저같이 딴 나라 가가지고 간 사람들 때문에 벌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의 항공주 하락은 조금 억울할 거예요. 이 실적이 앞으로도 나온다면. 어차피 지금 중국 리오프닝 수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상당히 크잖아요. 중국만 열리면 지금까지도 이 정도 했는데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카지노예요. 카지노가 걱정되는데 오늘 근데 카지노 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빠졌어요. 이 영역 리오프닝 관련 워낙 막 중에서. 10%씩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거덜거덜 난 거야. 거의 뭐 이제 반시체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별로 안 떨어지는구나. 이게 사실은 최고 나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일본인들만 베팅해가지고 지금 카지노가 잘 돌아갈까? 엄펑엄펑 와서 베팅액이 크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더 세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일본인들보다? 옛날부터 계속 중국인 VIP가 일본인 VIP보다 훨씬 더 비중이 좀 높았죠. 네. 중요한 고객이었죠. 예, 그러니까 카지노는 분명히 조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들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롯데 관광개발은 특히나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딱 지었는데 2020년에 완공 이후부터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 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전에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했어야 되는 자본 잠시까지 갔었는데 자산 재평가를 작년에 6월에 하면서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속이 되면 1년만이라도 지속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방산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방산주가 좀 흐름이 좋았던 게 뭐 폴란드 수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워낙 뉴스 같은 데서도 뭐 대만 침공 이런 뉴스도 이런 가능성 점검 이런 관련된 뭐 인터뷰도 굉장히 많아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중국 그 양안보다 우리나라가 대만 문제로 더 크게 휩싸인 것 같아.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도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아니, 걔네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더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 아 대만 사람보다도? 예, 전쟁 날까봐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 왜 우리가 중국의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걱정이잖아요. 북한 관련된 것은 뭐 아무리 뭐 미사일을 쏴도 우리 이제 걱정 안 하잖아요. 네. 면역이 많이 생겨서. 근데 대만 관련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조금 더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굳이 뭐 우리가 괜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걱정까지 왜 하게 됐는지 하는 안타까움 좀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폴란드 수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달에 K2전차 1차분 180대 정도에서 450억 원 이제 계약을 했고 이 중에 10대 출고가 됐고요. 올해 18대 출고할 예정입니다. 2차 이행 계약도 올해 상반기에 체결 기대감이 좀 일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2차 계약은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도 추가돼서 폴란드 군사 체계에 좀 맞춤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단가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수주 잔고도 지금도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22년 말 기준으로 여기서 추가로 업사이드가 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6%, LIG 넥스원이 4.5%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또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여기저기 좀 터지네요. 그 중국 사이버 규제 기관이 지난달에 이 마이크론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뭐 제재할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는데 마이크론이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25%로 적지 않습니다. 네. 네, 홍콩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미국 증권사 이제 번스타인에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마이크론을 중국이 제재를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대체해서 반사수해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온 게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이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이 그 공백을 대체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 거 팔면 자기네 거요? 우리 보러 팔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 거 더 팔아. 우리가 안 판 거. 아니, 마이크론이 제재를 먹으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제재 먹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야 마이크론 쟤네 안 파니까 니네 거 더 팔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우리 거 얘네 안 팔게 해놓고 우리 거 다시 못 팔게 그런 다음에 야 쟤네 안 파니까 네가 그냥 팔아라. 아 마이크론 보고 중국이 미국에서 나온 것만 팔어. 싼 것만 팔어. 뭐 그럴 수도 있죠. 레거시 공정만 팔자고. 이러면 아씨. 아니 왜 민간 업체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민간 업체한테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첫 시도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중국이 기존에 이 마이크론 뭐 제재 발표를 할 때 어차피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받으면 돼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런 생각 못 할 수도 있겠죠. 쟤네 한 몸인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보도가 맞다면 미국 정부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면 중국에서도 그럼 조금 어려워지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제재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양적 메모리를 그러면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리면서 키우려고 할 것 같아. 국가 전력을 전 동원해서.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럼 메모리가 오히려 빨리 올라올 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늘어져서 되게 좋다 이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돈만 많이 주면 네덜란드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돈만 주면 땡큐 하는 애들 아니야. 그러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파는 거 중고로 다시 사는 거지. 야 일단 쟤네한테 팔아. 그리고 3개월 있다 우리가 살게. 중고로 사는 건 뭐 문제 없잖아.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레거시 공정은 충분히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램 리서치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이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거 봐가지고는 레거시 공정 쪽에서의 장비 매출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이 뭐 IRA 법안으로 뭐 자동차 이쪽은 좀 도와주는데 칩스법으로 이제 반도체는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는 0.7%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2% 하락. 대부분 소부장업체도 소폭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요 증권 창구에서 오늘 매도가 쏟아진 종목들이 전부 다 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이거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가 확실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추정들이 좀 난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CFD 매물일 것이다 라는 추정인데요.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외 파생 거래를 통해서 주문 집행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거는 CFD로 뭐 매수를 하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차익만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창구가 보여서 그게 아마 SG 증권일 것이다. 네, 이런 추정이고 그렇다면 일부 특정 전문 투자자가 크게 뭐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 게 아닐까.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S증권이에요. S증권이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그 CFD 그러니까 고액 전문 투자 고객이에요. 왔어요. 그럼 저한테 수수료를 내고 내 주식을 가지고 빌렸다가 팔 수도 있고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 북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일부 집행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판매 창구는 내가 하기 때문에 SG로 뜨는 겁니다. 근데 계정은 여기 있어요. 대신에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해줘요. 그래서 레버리지 차익에 대해서만 이쪽에 갖고 가는 겁니다. 고객, CFD 고객이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CFD 입장에서는 한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0%만 먹으면 본전이야. 원금 더블이야.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면 10배 레버리지 썼는데 마이너스 10%면 원금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돈 못 넣어? 오케이, 깎게 하고 시장에 그냥 까버려요. 근데 최근에 급속도로 올랐던 주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가스가 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쵸. 올라?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했던 게 우리도 몇 번 언급했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얻어 터지면서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마진콜 할게 하면 빨리 돈 내놔 이러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을 또 팔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 계약으로 걸어놨던 주식을 또 팔게 되거든요. 그럼 연달아 빵빵빵빵빵 도미노처럼 드르륵 터질 수가 있는데 오늘 성향이 되게 똑같은 게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다 한가 갔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보통 이제 많이 올랐던 거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급락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이 안 맞아서 반대 매매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특이한 게 그런 급락 거래가 최근에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마진콜 날 자리가 조금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한가하고 대규모 대량 매도가 이렇게 나왔던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뭐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 매매가 아닐 수도 있지. 반대 매매가 아니다.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때린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때린 거다. 어차피 이 종목들 좀 이따 언급이 되겠지만 이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다 이슈와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뭐랄까 자산 가치가 어마무시한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근거는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수급이 안 됩니다.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만 한 쪽쪽쪽쪽 다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검토하던 주식들이라 알거든. 이 주식들이 예를 들어 하루에 막 5억 원어치만 넣어도 막 상한가 갈 수도 있는, 심지어는 옛날에 그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가 거의 없었던 주식이니까 그런 주식들을 사서 계속 올리는 거죠. 조금씩 사면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는 계속 샀으면 물량을 많이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던지는 순간 하한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한가에 이제 걸려 있는 물량이 막 몇백억치가 막 걸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샀겠지. 그럴 수도 있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별별 루머가 돌지 않습니까? 이거 야 이거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주식 다단계? 주식 다단계다 마지막에 뒤졌음 이렇게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은 그런 뭐 찌라시론 뭐 시장 교란 행위다 이런 것들이 돌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특정 전문 투자자의 대량 매도로 일단 추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한가 같은 종목은 그냥 멀쩡한 종목들이 많아요. 다울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서울가스, 삼천리, 선광, 세방.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 이 회사들의 본질 가치는 나쁘지 않은 회사들이야. 네, 이 회사들이 회사는 멀쩡해요. 네. 뭐 이런 작전주 이런 개념도 아니잖아. 이런 주식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급락했던 종목 중에 인텔리안테크가 유상증자를 1,000억 원 규모로
공시를 했습니다. 와, 1,000억이면 시총이 전일 시총으로 7,000억이거든요. 지금은 네. 6,000억 가까이 됐는데, 와, 그 중에 1,000억이면 굉장히 비중이 크고요. 구주주 위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발행가가 근데 전일 대비 21% 할인된 64,700원에 발행이 됐고요. 발행할 주식 수도 기존 주식 수 대비 한 17% 규모니까 굉장히 큽니다. 절반 정도는 이제 R&D에 쓰니까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21년도 5월 14일에도 예전에 유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700억 규모 유증을 했는데 20% 할인율 적용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날에는 좀 많이 떨어졌겠죠. 당일 저가가 마이너스 14%였는데 워낙 그때 21년도에 성장주 핫하고 뭐 위성 뭐 이런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니까 바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는 마이너스 4%, 2주 만에 막 18% 빠르게 좀 낙폭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증권신고서를 조금 뜯어보면은 좀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 위험 요소에서 보면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30%만 청약할 예정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 이후에 블록딜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블록딜 규모는 최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2대 주주는 최대 주주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고요. 3대 주주는 최대 주주의 배우자입니다. 요 1, 2, 3대 주주 합산해서 한 4% 규모로 블록딜을 할 예정이다라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자기 주식 매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주주들한테는 돈을 더 받고 있는데 본인 주식은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조금 상반된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유증 이후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한 6.3% 정도 더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왜 매도할까를 보면은 블록딜 왜 매도할까 보면은 대주주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좀 제일 커 보이긴 합니다. 지금 1, 2대 주주 그러니까 보유 지분의 한 절반 정도나 굉장히 큰 규모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역들을 보면은 조금 꺼림칙한 게, 네, 요거 보시면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반대매매 도래하는 대출의 마진콜 주가거든요. 저 마진콜 주가가 66,750원, 그다음에 65,920원대 오면은 마진콜 그 범위 내에 오는 그런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낮아져야 마진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밑에 쪽에 77,000원 저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상환을 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번에 공시한 자료인데 요 표에 관련된 거는 좀 예전 자료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거 다시 한번 보니까 77,000원대는 다행히 상환이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18% 떨어져서 6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0.3%만 더 떨어지면 마진콜 나오는 주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유증 때처럼 이렇게 단기에 싹 반등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네. 뭐 잘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막 추가 하락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주식 대주주의 주담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유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유증은 한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옛날에 저기 바이오 회사 생각이 나네요. 지분 가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지분 가치가 처음에 모태 종자였으니까 이게 커가지고 수천 배가 됐겠지. 근데 수천억이 됐어.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일부 팔았어. 근데 주가가 폭락해서 다 떨어졌어. 근데 일부 팔았어. 현금화했어. 손해인가? 한 500억 손해 지었어. 1000억 손해 지었어. 손해인가요? 그 대주주는? 회사 나중에 거덜나더라고. 예. 이거 좀 유증에 대해서, 왜냐면 유증한 지 얼마나 됐다, 이 회사가 얼마나 설비 증설과 그게 많은지 모르겠으나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 부분은 이렇게 유증을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남의 돈을 땡겨 왔으면 정말 성실하고 아껴 써가면서 전기불이라도 꺼가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할 때 전기 당연히 써야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너무너무 쉽게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게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신의 성실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 네, 뭐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뭐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위험한 요소가 보이긴 하니 요 부분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요 유증 관련돼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향후에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신규 진출 수혜라는 대형 이벤트를 고려하면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다만 그 대주주의 마진콜 요거는 조금 우려되는 요인이니 네, 그렇습니다. 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